요즘 세간의 눈은 바로 명태균 씨의 입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론계 은어가 있습니다. 뻗치기라고. 수많은 기자들이 명태균 씨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취재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상황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직접 뻗치기를 하셨던 MBC 정치부의 김정우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뻗치기 얘기를 좀 이따 좀 여쭤보고. 예. 지금 저희도 그 뉴스 토마토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김정우 기자께서 아주 발빠르게 이준석 의원하고 통화를 하셨다고요? 예. 1분 전에 통화를 마쳤습니다. 뭐라고 하던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앙코르와트에 가지 말라 이렇게 명태균 씨가 조언을 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후적으로 짜맞추기식 기사인 건데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어디에 본인이 갔는데 비행기에서 떨어진 꿈을 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시 김 여사에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천주교 그 신부의 글이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그걸 칠불사 회동에서 보여줬고 그때 이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반응을 했었는데 본인은 이건 이제 하루짜리 가십 정도다. 그렇게 뭐 검증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사안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맥주 마시면서 간단히 한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정말 새로운 물증 자료가 나온 것처럼 기사화가 돼서 본인도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 네, 좀 급하게 통화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준석 의원한테도 뻗치기가 들어가는 걸까요, 기자들이? 예, 계속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좀 명태균 씨 이야기 좀 그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예. 기자들이 뻗치기 할 때 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며칠 하셨어요, 김 기자는? 저는 닷새간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 예. 잠은요? 잠도 이제 일단 밤에 아시겠지만은 새벽에 누가 자리를 뜨지 않으면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로 이제 기자들 견제하는 그렇죠. 거죠. 혹시 내가 간 사이에 늦게라도 올까봐 내려올까봐. 그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아무튼 어떤 기자는 명태균 씨와 150번 통화 시도 끝에 만났다고 하던데 우리 그 김정우 기자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와 소통 좀 쉬웠어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도 일단은 만만치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통화하며 문자며 뭐 메신저며 만만치 않게 남겼었는데 첫날에는 아예 연락도 안 됐고 만나지도 못했고요. 이제 자정 너머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안 돼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잡았어요. 명태균 씨 차죠. 왜냐면은 로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전혀 못 봤거든요. 전날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차에서 내리는 명태균 씨를 붙잡고 저 정말 화장실도 못 갔다 하면서 잠깐 한마디만 듣고 싶다 해서 그때 처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따로 저장을 하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본인이 만났던 기자는 따로 저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통화도 되고 소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단독을 계속 그러니까 보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예. 이게 명태균 씨가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술술 막 얘기를 해주던가요? 어땠습니까? 일단은 만나면 거의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가량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는데요. 본인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해명을 합니다. 해명? 해명. 그동안 나온 의혹에 그렇죠. 대한.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소유가 아니고 강혜경 씨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 2, 30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자신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던가요? 일단 제가 만났던 시기가 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비롯해서 의원들이 명태균 씨를 좀 비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카톡 공개한 그 시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그 사람들은 아크로비스타 가서 밥이나 먹었겠느냐, 그 아래 식당이나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본인은 거기 수차례 드나들었고, 뭐 내가 거기 뭐 했는가 나중에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 까면 다 알 것이다. 거기 안에 다 들어있을 것이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또 공적인 대화도 나눴었다.
그러니까 그 보도도 있었죠. 예. 공적 대화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하던가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겠죠. 라면서 뭐 윤한홍,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그런 대화다. 그러니까 궁금증 유발하는 데는 상당한 어떤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질문을 하면 마침표로 돌아와야 되는데 항상 물음표로 돌아오는 그런 대답을 그런 화법을 주로 썼던 거죠. 던져놓고 그러니까 기자 보고 네가 한번 해석해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화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그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는 이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그렇죠. 보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좀 제시한 적이 있어요? 뭐 카톡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본인의 SNS에 공개한 거 외에는 뭐 녹취라든지 그런 파일을 공개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거냐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아니 그거 다 묻어뒀어요. 땅에 묻어뒀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실 주장인 거죠, 명태균 씨의. 그러니까요. 이제 바로 이제 기자 입장에서 거기서 이제 고민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그 받아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검증할 루트도 지금 별로 마땅히 보이지 않고. 그게 이제 저도 고민이 됐고 선배들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부분일 건데 다만 지금 의혹이 하루하루 매일 새롭게 터져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가 하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기록 측면에서라도 남겨놓고 나중에 검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전달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을 좀 선별적으로 대응한다는 좀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셨어요? 어땠어요? 이게 처음에는 들이밀면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나중에는 본인이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난 기자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먼저일지 아니면 요청이 와서 따로 잡을지는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는 일이겠지만요.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2시간 후에 오세요. 뭐 2시간 후에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다른 기자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분리 대응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MBC 좀 홀대했었다면서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뭐 명함을 처음에 줬는데 제 얼굴도 안 보고 뭐 MBC는 악의적인 보도만 하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뭐 단독 보도까지 끌어냈던 거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네 그러면.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떤 선배든 가셨으면 뭐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도였으면 보통 아예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그래. 한번 일괄적으로 얘기할 때 기자 다 모여 기자회견 할게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을 지금 공식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감장에도 안 나가고 있는 거고. 혹시 기자들 뻗치게 하고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그 분들이 명태균 씨한테 기자회견 한번 하자 이렇게 요청한 적 없어요? 저희 그냥 카메라들 그러니까 영상팀 다 부를 테니까 인터뷰하자. 당연히 요청을 했었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그런 진실된 주장을 담을 수 있는 언론사화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공개 기자는 그게 다 생중계될 텐데 뭐 진실을 왜곡할 여지가 오히려 그게 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래서 몇 언론사와는 뭐 대면 인터뷰라든가 뭐 생방송에 나온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삐딱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검증의 어떤 그 틀 속에서 명태균 씨 주장을 보도하는 경우와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저희 보도에 가령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 소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뒤에 미래한국연구소 현재 소장에 반박을 넣은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또 연락이 끊겼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보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에 좀 반응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 얘기 하시니까 지금 보도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명태균과 미래한국연구소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도를 하면 내가 카톡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거래 비슷하게 시도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게 공식적인 거래였으면 상당히 문제였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스갯소리로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드니까 막판에는 이럴 거면은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아니다,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단독을 쓴 사람한테 내가 첫
방송 인터뷰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 농담식으로. 예, 농담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식 거래 시도라고 이렇게 뭐 딱 단정 짓기도 힘들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 대응이 되게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느끼셨어요? 일단 기자들을 그 집 앞에 기다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네. 좀 자극적인 글을 올려서 기자들이 자료가 뭘까? 2,000장이 뭘까? 그 핵심적 200장이 뭘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선 불렀을 때 막상 이야기를 하면 거의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하는 이런 식의 행태와 그런 부분을 밀어보면은 언론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아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기자들이 뻗치기 할 때마다 나오는 그 맞은편에서 나오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을 그렇다고 굳이 흘려들을 수도 없는 게 예. 가족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로 인해서 당신들의 뻗치기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고통을 많이 받고 혹시 이런 얘기도 좀 하던가요? 그리고 좀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일단 딸들이 미성년자였고, 그러니까요. 예,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에다가 어린 친구는 정말 어렸는데 미취학가 됐는데. 그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예. 그리고 아내분들 그렇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이 알 수가 없겠죠. 예, 자녀분들도 그래서 오히려 저희 보고 힘내라고 할 때도 있었고요. 가족이? 예. 그래요? 비 오는데 계속 밖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다고 취재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그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제 강혜경 씨 이제 출석해서 그러니까 조사도 받았는데 예. 혹시 어제 강혜경 씨 조사 받고 나서 혹시 그 강혜경 씨가 이제 검찰이 주로 어떤 걸 조사해 이런 얘기 좀 한 게 있나요? 일단은 그 거의 어제 저녁에 9시 반 10시쯤에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혜경 씨가 나가면서 기본적인 조사를 받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검사들도 상당히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에 나온 얘기를 어제 재확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전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명태균 씨 주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다. 혹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뭐 하드디스크나 태블릿 PC 같은 거는 확보가 다 된 상태고요. 명태균 씨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기존에 보도됐던 녹취록 수준이 확인이 된 거고 추가로 저희가 궁금한 그런 실질적인 증거가 담긴 그런 새로운 녹취나 파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도 판단하기로는 다른 데 옮겨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새로운 증거물 확보하는 데 지금 주력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했다는 얘기까지는 지금 전해지는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토마토 아침에 보도한 것도 보면 그 7불사 모임에서 6-7개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의 어떤 신빙성이나 구체성을 둘째 치고 지금 검찰이 이거 확보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확보를 못했을 가능성이 지금 그런 거죠. 있는 거죠. 명태균 씨에 대한 지금 소환 조사는 한 번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몇 번인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확인된 바로는 이제 선관위 고발 이후에 한 번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지금 확인된 사실입니다. 추가 조사는 없었고 아직까지? 추가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자께 여쭤볼 게 아니라 검찰에 여쭤봐야 돼요. 검찰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좀 되고 있대요. 어떻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사법적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명태균 씨 압수수색은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타면서 이슈가 된 후잖아요. 9월에 와서 이제 한 거니까. 그럼 그동안 뭐 했는지 상원지검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던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팀이라. 예.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검찰도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본인도 특히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단내가 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입에서 뭐 단내나게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수사팀 보강했다는 얘기 뭐 2명 보강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대검이랑 이제 부산지검에서 한 명씩 보강을 했습니다. 두 명 보강해서 되나? 그래서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 점차 커지고 있는 사안을 네. 그들이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네. 그래서 중앙에 좀 모아야 되는 게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런 이야기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 보니까 그래서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긴 있던데 확인이 필요한 보도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을 한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건이나 명품백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게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의혹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힘들다. 사실 언론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그렇죠.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에 이제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거의 없는 거고 명태균 씨는 아주 자유롭게 언론 플레이 계속하고 있는 거고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수사보다 언론이 빠른 상황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수사하기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언론에서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 상황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인력이며 뭐며 이렇게 총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에는 혹시 우리 김정우 기자는 다시 또 창원지검 가서 창원에 가서 뻗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요?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반장님?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셨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MBC 정치팀의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